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게! 오늘 발표된 KSOI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34.5%를 기록했고 부정평가가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역시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일간 변화를 보면 갈수록 지지율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전주 대비 20대와 60, 70대가 긍정이 크게 빠졌고 부정평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모두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 부정평가 60%! 대단합니다. 화끈해!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힘당이 앞서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왔죠. 자, 이 여론조사를 볼 때 우리가 꼭 감안해야 하는 것은 이게 과표집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KS 여론조사의 경우 역대 조사 중에 이번이 가장 진보층이 적게 잡힌 조사였다는 겁니다. 보수층이 34.8%, 중도층이 37.9%가 참여한 가운데 진보층은 19.6%만이 참여한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 윤석열 지지율은 20%대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과거 이직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윤석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글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어찌됐든 진보층이 적어도 30% 이상 참여해야 정확한 결과라고 볼 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어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했듯이 윤석열이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부정의 강도가 너무나 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한다고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은 글렀다, 노답이다 라는 수준의 판단을 국민 절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도층을 보세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7.8%, 긍정평가가 28.5%인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52%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도층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선택을 늘 해왔던 사람들이 윤석열만큼은 글렀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진다. 코로나 또 미쳤고 못 살겠다. 이거 아니? 그 고통의 강도가 이만큼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국힘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만큼 빠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연합뉴스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평가가 여당 지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핵심 지지층에서 대통령과 당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징후이자 핵심 지지층 이탈이 있어야 가능한 현상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준석 윤리위 여진까지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이탈되는 정권 말기에나 나올 법한 현상이 취임 2달 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제원은 위축되고 권선동 원내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고 이준석을 복귀시키겠다는 권선동과 그 전에 안철수를 앉혀서 이준석을 지우겠다는 장제원의 대립구도에서 권선동에게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 논란을 다룰 때 따로 짚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윤석열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국힘당의 지지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은 아직도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여전히 국힘당의 지지세가 높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은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하고 있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 국힘의 방식은 맞지만 윤석열은 틀렸다. 따라서 얼굴만 바꾸면 국힘에서 대통령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의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망했다. 그 지지층도 떠날 만큼 식물정부가 된 상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날 미국 대통령도 낙수효과 없다고 하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론 환경 때문에 자기 일상과 자기 삶이 바쁜 사람들은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4년 만에 돌아온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그들의 민생 현장을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든데 대기업은 잘만 나가네. 집사라고 부추겼던 언론에 속았네. 깡통전세 쓰나미. 뒷골이야. 보자 하니까 이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이것들이. 이러한 값비싼 경험과 각성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정치 구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아일보 박재균 칼럼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 변하면 문재명 날아온다. 이렇게 해봐야 윤석열은 변할 리 없고 민생 파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도층의 각성이 막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설득하면 잘 먹히니까. 딱. 오늘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출근길 기자 질문답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천공의 조언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온 천공의 정법 강의 영상을 보면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낮다.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일 출근길 질문답을 중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자회견을 가지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공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자, 직접 보시죠. 국민이 지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들한테 가서 핵심적인 저 커피숍에도 가볼 수 있고 어디도 가볼 수 있고 뭐 가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있는 데인데 그런 것들을 특별한 사람이니까 경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국민과 같이 하다가 내가 총 한 방 맞아갖고 죽으면 어떠노? 이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시해 안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시해를 당하는 거죠.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런 시해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믿고 우리가 각 분야들에 한 번씩 들려서 진솔하게 그런 대화도 하고 또 우리가 저 직장인들 이렇게 가는데 저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씩 가가지고 너무 막 어지럽게 경호하지 말고 같이 진솔하게 이야기도 좀 하면서 저 떡볶이도 하나 먹어보고 이런 걸 좀 요런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대통령이 되라고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국민 형님이 되고 국민의 오빠가 되라. 자, 지금 아베가 선거 유세 도중에 총 맞아 죽은 일이 벌어졌는데 천공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총 맞아 죽으면 어떠냐 이런 말을까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 영상을 보고 이번 결정을 했던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가운데 총 맞아 죽으면 어떠냐 이 천공의 조언을 분명 들었을 겁니다. 자, 천공의 말을 잘 듣는 윤석열이 그의 말대로 경호를 풀고 국민 형님이 되기 위해서 국민 오빠가 되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쫄고 있다. 그 의미 없다는 지지율에 쫄고 있고 잃어버린 6발에 쫄고 있다. 마치겠습니다.